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7월의 마지막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미디어 토크입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공장이죠 공장장입니다. 공장장. 그래요. 우리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 이제 미디어라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인데 공장이라 할지라도 이 공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공원에게도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고 또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디어 오늘에 있어서의 어떤 직업윤리는 뭡니까? 조진다. 조진다. 네. 남을 조지려면 본인이 조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렇죠. 촌지를 안 받는다든지,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죠. 아울러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잣대로 나에게 또 들이댈 때 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했을 때, 예. 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조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네. 남만을 조진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언론계에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가는 분들, 이런 분들 잘 비판을 못 해요. 그래. 그 역지사지를 해야 되니까. 너는 잘났냐? 이랬을 때, 난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특히 저는 언론인이 가져야 할 그 네. 덕목 중에 하나가 예. 좀 솔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도 어려운 거는 예. 남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 스캔들이다. 예. 이런 언론인들이 좀 적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이 그렇죠. 그렇죠. 새누리당은 언론은 아닙니다만은 일전에 종편도 편성위원회라는 것을 사내에다가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편성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했었어요. 올 2월에 그렇죠. 국회에서. 그런데 조중동이 발끈하고 나섰죠. 사주들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저 노동자 놈들하고 절반씩 이렇게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못한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조중동의 압박에 결국 새누리당이 두 손 두 발을 들었고요. 그래서 노사 동수로 하는 편성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라고 종편에게 지침을 내리는 거는 이거는 민간 방송의 어떤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랬던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손석희 JTBC 뉴스9 앵커를 청문회에 세워야 되겠다. 새누리당이 또 이런 입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JTBC야말로 민간 방송 아니에요. 민간 거기가. 방송의 예. 최전선에 있는 방송 아닙니까? 예. 아니 쥐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야. 참 얼마나 싫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참 이런 손석희 사장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세월호 100일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하죠. 팽목항에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거. 이런 손석희 사장의 이런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그렇죠. 요즘 시대 이런 거꾸로 가는 시대에서는 파격인데 손석희 사장의 그런 편성의 용단 이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매우 불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세월호 국면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유병헌 이것도 지금 예. 원래 애초 예상과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예. 이것도 곤혹스러운데 예. 지금 JTBC 같이 이렇게 좀 종편사 중에서 나름 이
세월호 이번에 유족들이 네. 유족들 비롯해가지고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좀 어필을 하는 그런 그렇죠. 방송사가 예, 예. 저런 식으로 지금 음. 팽목항 가서 손석희 이 사장이 직접 방송을 할 정도면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정치 토크입니다. 우리 미디어 토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디어 분야를 짚어본다면은 홍석현 회장이 이런 손석희 사장을 신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파격이 가능한 데에는 사주인 홍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죠. 예. 홍 회장이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예. 중앙일보 지면을 요즘 보면은요. 중앙일보 지면은 개판이지. 정말 방송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지만 예. 쓰레기야, 쓰레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지금 지면을 종양일보야, 종양일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은 사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같은 사주인데 예. JTBC는 완전 또 극이거든요. 예. 아니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중앙일보와 JTBC를 보면 극과 극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저는 조금 음. 홍 회장을 만약에 어떤 중심에 놓고 본다면 예. 홍석현 회장의 욕심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욕심이라면 어떤 의미의 욕심입니까?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다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위험한 전략이요. 왜 위험한 전략인지는 일단 잠시 후에 말씀하시고 네. 사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과거 네. 이 홍석현 회장의 발언이 생각이 납니다. 중앙일보 임직원들에게 참여정부 때 네. 비판해도 좋은데 조롱하지는 말아라. 아. 조롱하지는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참여정부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그 조롱을 한 사람이 있었죠. 김진, 문창극. 그렇죠. 아니 김진도 국무총리 후보로 좀 오르면 안 되나?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음주운전 그게 있는데 말이죠. 예, 음주운전은 흠도 아니야 이 정권에서는. 자, 하여간 왜 홍석현 회장이 위험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 우리 사회에서 그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념적으로 명백하게 분열이 되는 그런 사안을 같은 사주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논조를 펼치는 그런 신문사 사주로 있으면서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JTBC라는 굉장히 또 중앙일보 지면 논조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칼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두 마리 이 전략을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펼치면서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런 쪽으로 예. 변신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 이참에 네. JTBC가 계속해서 이런 그 공개적으로 이 표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관용 그 시사평론가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손석희 사장도 JTBC 뉴스9을 어떻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좌우 대립이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식적인 어떤 중도 노선을 걷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러면 아예 진짜 그렇게 가든가. 예. 그렇게 갈 거면은 중앙일보 지면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중앙일보 지면은 제가 봤을 때 놔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책을 안 잡히려고 예. 지금 그 노선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예. 새누리당 정권은요, 저쪽 편에 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도도 싫어합니다. 그럼요. 자기 편만 좋아해요. 자기 편만. 자기 편이 아니면 다 내쫓습니다. 근데 홍 회장이 지금 한쪽은 저쪽 편, 한쪽은 이쪽 편. 안 통합니다.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이라든가 청와대의 어떤 그런 어필을 이건 추정인데요. 무마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 중앙일보를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아직까지 손석희 사장이 JTBC의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지켜볼 문제긴 합니다만 투트랙 전략 그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가 발을 빼고 있다면
지금 중앙일보하고 JTBC하고 방송으로 지면으로 서로 씹을 겁니다. 아, 장난 아니죠. 지금 사주의 영향력이 JTBC, 중앙일보에 둘 다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석희 사장의 JTBC 용인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중앙일보 뭐 누가 지금 편집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반 그 노선도 친여 노선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관심은 예. 이렇게 중앙일보와 JTBC를 동시에 극과 극을 놔두고 있는 홍석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예. 대체 무엇일까? 저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대선 주자? 아니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주목이 됩니다. 예. 앞으로 JTBC와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그 국민 라디오는 친문재인으로 가고 뉴스K, 국민TV는 친안철수로 가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 친안철수든 뭐 친문재인이든 절대 아니지만 하여간 비유하자면 뭐 거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궁극적인 나중에 예. 중앙일보와 JTBC의 이 노선 중에서 네. 어느 누가 예. 과연 김진희 됐든 누가 됐든 중앙일보의 이 보수적 논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간부들이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예. 아니면 손석희 사장이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가올 대선 때 중앙일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JTBC는 야당 후보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우호적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거 참 아주 그것도 볼만한 흐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가들은요, 장사꾼들은 다 보험 듭니다. 대선 네. 때. 그러니까 삼성이 말이죠. 저쪽 당도 주고 이쪽 당도 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그러겠어요? 몰빵했다간 큰일 나거든.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변수는 예. 과연 다음 대선 때까지 네. 손석희 사장이 JTBC에서 잔류를 하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잔류를 하고 있다면 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일단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 손석희의 JTBC가 앞으로 이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변수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하느냐 선전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선전한 거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가.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게요. 예. 730 재보선에서 예. 아직 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네. 그래도 예. 새누리당이 네. 이렇게 지금 아나무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 손석희 체제의 JTBC에 대해서 예. 새누리당이라든가 예. 뭐 방통심의위를 비롯해서 예. 이쪽에서 압박하는 강도가요. 예. 지난 선거 때와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이 압박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730 재보선에서 여권에 여당이... 만약에 압승으로 나타난다. 예. 이러면 JTBC를 정말 한번 손을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아니 사실은 유병헌 시신 발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민국장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병헌 시신 발견 소식 이후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야, 이건 전대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유병헌 거는 예.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코미디가. 안 믿어 아무도.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 수사당국에 예.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진짜 유병헌의 시신일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정보를 그렇죠. 저쪽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와는 무관하게 어떤 발표든 국민들이 보고 웃는다는 겁니다. 권위가 안 실려. 점심시간 때 예. 회사 주변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예. 근데 점심시간 때 유병헌 시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별로 적절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 밥을 먹으면서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예.
그 국과수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사진이 거의 생생하게 그 TV로 생중계되는 네. 그 시체 사진이. 예.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예. 아무튼 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한데 네. 그 얘기를 네. 정말 밥을 먹으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김용민 PD 얘기한 것처럼 예. 그 사람의 성향을 다 떠나서 예. 정부 발표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제 식당 오늘 밥 먹는 그 식당 안에서 예. 다 웃습니다. 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저도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막 보내주시는데. 예. 조선일보 PDF를 합성한 건데 유병헌 사진을 크게 싣고는 유병헌 내 시체 맞다. 이건 정말 또 하나 더 난 게 있어요. 예. 조선일보가 이게 한때 돌았잖아요. 예. 동아일보가 예. 비슷한 어떤 그런 PDF 사진이 났어요. 예. 그거는 예. 이거. 예. 이것도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한 거죠. 예. 유병헌 이제 쿼터로 음. 내가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광고를 듣고 와서 저기 유병헌의 장남이 용인에서 검거됐다는 그렇죠. 예. 소식이 또 연합뉴스 속보가 떴네요. 들어왔네요. 예. 예. 하긴 뭐 이것도 못 믿겠어. 이것도 못 믿겠어. 이거 뭐 신뢰가 가야지. 뭐 무슨 발표를 해도 못 믿겠어. 그냥 웃겨 그냥. 예. 정말 유병헌이 나와서 예. 자기 시체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아니 남이 죽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유, 좀 슬퍼하고 애도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광고를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결국 이제 유병헌 거는 정부가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극적으로 유병헌을 붙잡아가지고 체포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그냥 유병헌 계속 유병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압수수색하거나 이럴 때 그냥 공중에서 중계 방송을 해주고 네. 그랬단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면봉 하나 잡아왔는데 그렇죠. 그게 대단한 수확물인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보도도 하고요. 이런 저간의 흐름과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세월호 국면 한 100일쯤 되고 지금 특별법 때문에 여야가 그야말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애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족들은 그렇죠. 기소권, 수사권 있는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 유병헌을 탁 잡아봐요. 저 새끼가 다 모든 잘못을 다 저지른 나쁜 새끼 원흉 죽여!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 세월호 국면 박근혜 책임론을 완전히 물타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책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 책임론, 예. 구조 당시에 그 무능했던 해경, 정부 당부 모조리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비난의 화살을 네. 유병헌만 잡아보십시오. 유병헌한테 다 몽땅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예. 여러분 그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
종편사들 있잖아요. 네. JTBC를 제외한 종편은 유병헌으로 그냥 나오면 다 도배질이었어요. 하루 종일 모든 시사 프로 뉴스 유병헌. 근데 만약에 잡아봐요. 도배를 할 거라고요. 도배를. 네. 근데 그 구도가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깨진 거죠 지금. 엄마 부대인가? 거기서는 네네 하는 얘기가 아니 유병헌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지 무슨 정부 박근혜 대통령한테 시비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병헌 얘기하기가 좀 뻘쭘한 게 뭐 돌아가셨다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으니 그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유병헌 얘기만 나오면 유병헌 전 회장이 뭐 망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이 웃음부터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웃어요 그냥. 근데 희대의 그 코미디 코드가 돼버렸어.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제 사람들이 식당에서 온 주변에 회사분 사람들이 이제 하도 유병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예. 미드, CSI, 거기 나오는 뭐 뉴욕 팀, 마이애미 팀 다 지금 불러들여가지고 네. 이거 좀 수사를 좀 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거는 지구적인 영역이 아니라 외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엑스파일에 나왔던 멀더하우스 클릭까지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파헤쳐야 된다고. 도저히 이 국립과학수사원도 못 믿겠고 검경은 더 못 믿겠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공적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런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조롱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상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참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 오늘 페이스북에도 남긴 글이 뭐냐면은 이게 정부 발표가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 그 천안함 사건 때부터 이미 차곡차곡 쌓여온 그렇죠. 그런 적폐가 유병헌 이 발표로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에 진상조사 발표 때 그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민관 합동 네. 조사팀인가요? 거기서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건 진실이다. 북한 수행 맞다. 안 믿어? 너 종북이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과학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렸어요. 정부 발표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의문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진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 너 종북이지. 색깔 시비를 건 거예요. 문제 제기 자체를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었죠. 그렇죠. 거기에 조중동이 또 앞장섰던 거고요. 네. 자, 그렇게 너 안 믿어? 너 국가관이 문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겁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논리에 있어서 말이죠. 과학, 진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래도 북한에 동조하는 놈 같다. 넌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말이죠. 뭐 유병헌 시신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목소리를 무슨 루머 좋아하는 저급한 국민성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맹비난을 하는 보수 신문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일단 그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마을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죠. 이런 시골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혹은 뭐 시신 발견 사건이 잦은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심하게 부패한 그런. 그렇죠. 남의 매실밭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유병헌 사건 나기 훨씬 전에 발견된 시신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 시신의 복장이 겨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경 없어요. 아니 도망간다는 사람이 안경 벗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렇죠. 그 안경이 없다 그러니까 안경을 또 연락에 찾았어. 그렇죠. 찾았어. 한 500m 지점에서. 네.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근데 그 발견한 안경이 매실밭 주인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고. 이런 아니 지금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이게. 예? 대체
외국의 그 눈높이라든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게 해외에서도 지금 이게 다 보잖아요. 예. 망신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참.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아니, 시신이 그렇게 부패를 했다면 말이죠. 뭐, 보름 동안에 그렇게 백골이 드러날 정도로, 썩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뭐, 법의학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네. 뭐, 법의학의 영역이니 뭐, 저희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신 분들의 의견을 따른다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은, 그 주변에 풀들이 다 썩어야 된다든지, 고사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멀쩡해. 그 풀이 너무 멀쩡하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진짜 삼척동자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같이 그게 뭐, 썩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예. 어떻게, 그, 시신만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아니, 어디서 갖다 놨나?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놨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가지런히 시신이 그렇게 누워있는 자세 비슷하게. 그렇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시민들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폭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막연히 뭐 정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무슨 괴담을 좋아하는 국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보수신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 4대강 때 어땠냐? 흐르는 물을 막아도 무슨 프로펠러 달린 로봇 물고기 이런 걸로 다 해결된다면서,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말인 것처럼 비판 없이 보도해 놓은 너희 같은 놈들이 무슨 지금 국민들 괴담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괴담에 또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천안함 아까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예. 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예. 그때 천안함 관련했을 때. 예. 인간 어뢰. 인간 그래픽까지 그려가지고. 북한 소행이라고. 예. 그렇게 주장을 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어뢰 위에 북한 군 비슷한 그런 사람을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인간 어뢰. 물속에서. 그 가능성을 제기했던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그 정부 당국의 수사 발표, 유병헌 시신과 관련한 예. 그런 수사 발표를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비웃는 게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비웃은 거 아닙니까? 예. 웃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천안함 사건도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예. 정부가 그때 발표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입장이라든가 예.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한번 지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지가 지금도 계속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뭔가 이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 그 천안함 사건도 예. 진실이 아직 규명된 게 아닙니다. 계속 예. 진실을 규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요. 벌써 7시 반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참 유병헌 얘기하다 벌써 30분이 훌쩍 지났는데 말이죠. 우선 그 세월호 100일 맞았는데, 언론, KBS엔 큰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루한영 씨가 이 폭풍우에 휘말려서 날아가셨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보면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보도가 공정치 못했다라고 자인한 언론도 있었고요. 네. 네. 이런 와중에 또 빛이 드러난 대한 언론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참 우리 저널리즘의 많은 어떤 과제와 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는데 100일이 지났습니다. 언론 많이 나아졌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기레기입니다. 기레기. 제가 봤을 때. 여전히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네. 단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어제가 네. 정확하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도 물론이고 오늘도 신문 지면이나 방송 화면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네. 별로 없습니다. 예. 예. 더더군다나 예. 유병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고 네. 유병헌 잡는다라고 유병헌으로 도배를 했던 그런 보수신문과 종편사들이 네. 정작 유병헌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예. 세월호 참사 100일 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100일 정도 됐으면 또 유병헌 시신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네. 유병헌 잡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당부하셨던 대통령이라면은 예. 어제나 오늘쯤에 한마디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놓고서는 경제 이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딱 방향을 틀었잖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오늘 조중동을 비롯해서 예. 거의 대다수 보수 신문들이 예. 다 일면을 예. 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지면을 딱 구속 배치를 하더라고요. 예. 뭐냐면 예. 멀었어요. 예. 세월호 참사? 예. 전혀. 우리 민동기 국장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그래도 지금 대한언론 빼고 그래도 대중 앞에 나오고 있는 언론 중에 믿을 만한 언론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골라주신다면 방송으로 좀 국한해서 방송으로는 아무래도 예. JTBC가 방송을 가장 잘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뭐 콘텐츠만 딱 놓고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뉴스 콘텐츠에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100일 전, 즉 세월호 참사 사고 당일 MBC 뉴스데스크.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민관군이 총동원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전 9시 첫 조난 신고가 들어온 뒤 해경과 해군 그리고 민간어선까지 동원된 구조 활동이 오후 내내 이어졌는데요. 구조대원들은 형 선박에 10여 명씩 나눠 타고 세월호로 접근했고 배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엔 잠수부 4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남성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대책본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고역에서 MBC 뉴스. 그러나 진실은 무엇일까? 뉴스K와 유경근 세월호 유가족 대변인 사이의 인터뷰. 잠수부를 들여보내지 뭐하냐라고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침 한참 지르니까 저쪽에 누군가 소리를 쳐주더라고요. 지금 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배가 가라앉은 지가 언젠데 지금 잠수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1시간 후면은 이제 준비가 끝납니다. 이런 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실제로 우리가 돌아간 뒤에 잠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시간이 아이들이 가라앉고 나서 거의 한 16시간, 17시간 이 정도는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은 뭐 했냐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수요일.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다시 세월호 참사 당일 MBC 뉴스데스크. 사고 직후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박 대통령이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가족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냐며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사실.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의원들은 사고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보고는 10시에 했습니다. 1시간 8분 지났습니다. 첫 지시는 10시 15분, 1시간 23분 지나서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7시간 18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잘한 대응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 7시간 동안 대통령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의 소재를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인데요. 그런데 김 실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4월 16일 날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4월 16일 날 오후에 중앙대책본부에 가실 때 제가 수행해 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못 뵀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날 뵌 일이 없고 국민들은 보통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관계장관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상황을 지휘하는 장면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에선 어떤 회의도 없었고 또 심지어 당일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구조, 하지도 않은 참사 대응. 정말 웃긴 정권입니다. 그러니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요. 김기춘 실장님께 한마디 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그렇다면은 KBS는 어떻습니까? 이게 KBS가 예. 기로에 섰죠, 지금. 기로에 섰어. 어떤 건 좋은데 어떤 건 좀 영파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KBS가 뉴스가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뉴스는 물론이고요. KBS 시사 프로, 예. 추적 60분, 그다음에 어제는 KBS 파노라마 도 세월호 참사 100일 기획으로 나갔고요. 예. 오늘 10시에 방송하는 KBS 파노라마가 예. 기레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장이 공석이었거든요. 예. 공석이기 때문에 예. 이 빈 공간을 침투해서 이 좀 생각 있는 기자나 PD들이 네. 굉장히 그런 좀 내용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로써 예. 좀 끝나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조대현 형이 그 임명장을 대현이 받았다고요? 형님이 예. 조금 전에 예. 한 1시간쯤 전에 예. 청와대로부터 예. 결국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왜 임명장 수여가 안 됐던 거예요? 조대현 감이 되겠는가? 여기서 감이라 하면 우리에 대한 충성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예. 그거와 관련해서 예. 이게 통상 예. 열흘 해서 한 2주 정도 걸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례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게 자꾸 이례적이냐? 예. 보름 정도 걸렸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례적이냐 하면 길환영 사장이 예.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이사회가 해임을 해버렸다고요. 예. 그럼 해임을 했으면 더더군다나 지금이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빨리 후임 사장을 임명을 해서 이 KBS 상황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위주로 정상적인 본인들이 생각하는 청와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대현, 우리 대현이 형님 말고 청와대에서는 다른 후보를 의중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봐봐. 조대현이 누굽니까? 이승만 다큐 만들고 또 백선엽 다큐도 만들게 하고 그렇죠. 우파적 충성도가 있는 양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에서 반신반의했냐? 다른 거 아니야? 내 편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검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드는 일단 맞는데 코드 맞아도 그걸로는 부족하다. 내 편이어야 한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쇄신할 그런 어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는데 사실 조대현
지금 이제 사장이 되셨는데 예. 부사장까지 지낸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신원 조회 절차라든가 이런 이제 검증 단계를 거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 KBS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을 예. 뭘 검증할 게 그렇게 또 많다고. 그렇죠. 네. 안전행정부에서 예. 며칠이 안 걸렸어요. 바로 이제 청와대로 올렸는데 네. 청와대에서 이렇게 길게 뜸을 들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노림수가 있습니다. 노림수가 있어요. 네. 조대현 사장 입장에서는 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지금 대단히 이 대현이 형님한테는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 똥줄이 탔을 거라고. 똥줄이 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청와대가 다른 의중을 가지고 있는 건가?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예. 대현이 형님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휴가 가기 직전에 네. 퇴근하시기 직전에 예. 재가를 하고 가셨어요. 예. 이 얘기는 저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예. 대현이 형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분발을 해야겠다. 아니 기란 형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기란 형하고 예전에 그 추정 60분 같이 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스태프 중에 제가 아는 분인데. 네. 90년대 초에 그 기란형 사장이 그 추정 60분 만들면서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양반이 왜 박근혜 그야말로 딸랑맨으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자, 그랬을 때 예. KBS 추적 60분이 이 사장 부재 시 보였던 여러 가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프로그램들. 예. 그다음에 KBS 9시 뉴스가 예. 그나마 지금 예. 사장 부재 시 그전과 비교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들. 네. 그리고 KBS 오늘 파노라마 기레기. 예. 이런 게 예. 이번 주를 끝으로 예,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KBS에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공정방송의 공 K 이게 이제 기레기의 K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빨리 이제 진행이 되면 예. 우리 대현이 형님이 양대 노조 네. 이런 쪽하고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가면서 예. 그래도 조금 온건 노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이 청와대가 예.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그래도 이 조대현 사장을 똥줄을 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현이 형님이 어떻게 나올지 첫 인사라든가 네. 취임사에서 예.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예. 굉장히 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우리 기란형 사장의 어떤 그런 뒤를 잇는 조대현 사장 이 사람이 완전히 종박으로 가게 된다. 그런다 하더라도 놀랄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뭐 그리고 뭐 굉장히 분개하거나 뭐 원통해하거나 이럴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그리고 사실 조대현 사장이 사장으로 지금 오늘 재가가 떨어지기 전에 네. KBS 내부에서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제작 이런 거를 거부 결의를 하고 기자협회, PD협회, 새노조, 네. KBS 노조, 예. 이런 기란형 사장 퇴진 뭐 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제작 거부 뭐 이런 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징계 대상자로 올렸었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예.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징계 올리겠다고 주동한 사람들이 김용민 PD와 제가 누차 언급했던 네. 5.16 세력들이죠. 예. 근데 그 5.16 세력들이 예.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조대현 사장 예. 아마 굉장히 접촉을 하고 있을걸요? 굉장히 접촉을 하면서 예. 얼마나 또 입방정을 떨겠습니까? 그렇죠.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예. 청와대로부터 힘들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국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에 금이 갔고요. 네. 레임덕이 왔어요. 그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삼척동자도 인정하는 그 현실입니다. 레임덕이 온 건 확실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정권에 충성을 한다. 또 지금 KBS 리더십에 충성한다. 그럴 사람들이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충성의 강도는 예전 MB 때와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MB 때는 왜 그랬냐면 물샐 틈 없이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 MB가 일단 대기업 회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조직이 돌아가고 이탈이 없고 반항이 없고 그러면서 자신의 리더십이 가장 극명하게 빛이 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그런 조직력으로 지난 대선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국군 사이버 사령부 따로, 국정원 따로, 국가보훈처 따로 이랬을 거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단 말이죠. 예. 현 정권은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런 의문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것이고,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세력들을 단죄하려다 보니까, 원세훈이 지금 이렇게 잡혀 들어갔고, 네. 또 김용판이 이렇게 또,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 수사,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지난 대선, 선거 부정, 이것들을 파헤치려는 최동욱 검찰총장, 이 바지를 벗겨가지고 내쫓아야 했고, 네. 수사팀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는 별 무리 없었던 이런 조직력이 현 정부 들어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어떤 수사, 의지, 뒷받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조직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최동욱 사생활로 내쫓고 윤석열 그렇게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지난번 그 김시곤 또 길환영 날린 거 보면서 네. 현 정부에 우리가 너무 믿어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여기는 끝까지 봐주지 않는다. 자기에게 뭔가 이롭지 못하다 판단했을 때는 꼬리 자르는 그런 정권이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른바 실력은 없고 아부해가지고 출세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권에서 충성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정말 예. 그 조대현 우리 대현이 형님에 대해서 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선입관을 가지고 싶진 않지만 예. 그렇다고 뭐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편인데. 네. 만약에 지금 김용민 PD처럼 그런 어떤 KBS가 앞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 KBS는 그나마 예. 좀 가능성과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데고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지금 계속 KBS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흔히 얘기하는 5.16 세력들의 그 보이지 않는 준동들 예. 이런 것들이 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예. 조대현 지금 사장이나 네. 이런 쪽들이 예.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을 잡고 컨트롤 할 것인가. 예. 이제 이게 관건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물음표를 좀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5.16 세력들 주로 이제 기자 직군에서 그런 5.16 많죠. 세력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기자 출신이 아닌 PD 출신의 조대현 사장이 이런 기자 직군 중에 5.16 세력과 결합을 해가지고 네. 자신의 리더십을 넓히는 그런 예정된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갔다가는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해서 비웃는 이 국민들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고요. 그럼 KBS 수신료 추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예. 계속 지금 광폭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식적인 걸 감안을 해 보면 네. 좀 조대현 사장도 네. 조대현 사장 우리 대현이 형님이 이 방송을 뭐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 길환영 전 사장 예. 그리고 김시곤 전 보도국장 한 큐에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예.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저는 거기서 딱 드러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아니 그 솔직히 해서 길환영이하고 김시곤이 그 무슨 죄를 졌어? 아니, 지은 죄가 있다면은 그리고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지. 너무 과도하게 충성을 하다가 그렇죠.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이 세월호라는 국면에 있어서 이런 과거의 그 관행들 혹은 자기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했던 처신들이 문제가 돼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환영의 길, 김시곤의 길을 그대로 간다. 뭐 그러면 또 셀프 빅엿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그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제가 봤을 땐. 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결국에는 뭐 KBS도 볼장 다 본 것 같네요. 예.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방송사나 신문사는 사주가 없을 때, 사장이 없을 때, 권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럼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의 교훈을 얻는 것만으로도 이번 KBS의 잠시간의 어떤 해방구 여기서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우리 게시판에 예. 닥치고님께서 네. 개그 콘서트 코너인 닥치고라는 코너도 곧 막을 내리겠군요.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없애진 못하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서 조대현 사장이 들어섰다. 닥치고 코너가 없어졌다. 그럼 뭐겠어요? 그리고 조대현 사장이 PD 출신이기 때문에 예. 예능 쪽을 예. 그렇게 이렇게 막 건드리거나 이러진 못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상징성이 큰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장 뭐 가시적으로 막을 그렇죠. 내리거나 그렇진 못하지만 그렇죠. 사장 되자마자 닥치고 없애봐요. 그러면 그렇죠. 박근혜 오다 바다가 그렇죠. 저러는가 보다.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조대현 사장이 KBS로 왔을 때 하는 첫 취임사 예. 그리고 본인의 첫 인사 이걸 보면 그림 나옵니다. 예. 예. 인사만 놓고 봤을 때 5.16 세력을 중용을 했다. 그렇죠. 뭐 그러면 그럼 뭐 끝난 거죠. 100%고. 뭐. 끝난 거죠. 틀림없어 더 볼 것도 없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첫 인사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본인 일정이 KBS 일정이 많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 양반 임기가 내년 11월인가 그렇죠? 11월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오늘 제가가 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마 출근해가지고 이제 바로 취임식 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일정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바로 인사가 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예. 그때 이 윤곽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딱 예. 보면 예. 조대현 체제의 KBS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구나. 예. 대충 그림 나오는 거죠, 뭐. 예. 주말 동안 네. 얼마나 또 로비를 할까 저는 또 5.16 세력들이. 5.16 세력들이. 이거 봐봐.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5.16 세력들이 로비를 한다. 줄서기 한다. 막 분개를 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지금 비웃고 있잖아. 웃죠. 예. 봐봐.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까불면은 자기들만 손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니들의 어떤 그런 출세, 야욕 그 민낯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그럼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 해라.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예. 예. 자, TV조선 얘기 좀 해보죠. 증권범주자가 TV조선에 출연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예. 또 우리의 또 나름 단독 보도인데요. 예.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 이 증권 전문가인데 애널리스트인데 예. 자기가 예. 미리 예. 종목을 매수를 해요. 근데 미리 사들이요. 예. 예. 근데 증권 방송에 자기가 출연을 해서 예.
그게 유망 종목이라고 추천을 해. 이건 나쁜 거지. 주가 조작이지, 이것도. 그래서 이분께서 혐의가 여러 개 발견이 돼가지고요. 예. 1억 7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이분이 검찰 중권범죄합동수사단으로서 구속 기소를 당했어요. 검찰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CNBC 알죠? SBS CNBC. 예. 이런 데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 3월 말까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그만뒀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해봤을 때 네. 이분이 이제 증권이라든가 이런 방송에서 활동하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죠. 예. 충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이 지금 네. TV조선 아침 방송에서 예. 투자 전문가로 예. 출연을 하고 계시답니다.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됩니다. 예. 네,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종편사들의 어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 네.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예. 통화를 했거든요. 예. 조윤호 기자가 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출연 제의가 왔을 때 TV조선에서 예. 그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대법원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자기가 출연한 이 코너는 예. 시황과 관련된 내용이지 종목에 대한 소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예. 저는 100번 인정하더라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리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했지만 예. 이거는 윤리적으로 좀 예.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예. TV조선에서 자기는 몰랐다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저희 쪽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미 나온 사안입니다. 예. 그러면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직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출연하고 계세요? 아직 뭐 조치를 됐다는 그런 후속 보도가 지금 저희 쪽에 없는 걸로 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이 얘기도 이 얘기지만 지금 종편사들이라든가 여기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 문제가 많아요. 다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예. 아니 MB맨들이 지금 정치평론가로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시다니까? 물론 정치 경험이 평론에 좋은 어떤 바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정치를 경험해본 사람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정치 평론하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정치를 했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네. 그래요. 선거운동 해본 사람이 선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죠. 알죠. 예. 하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다시는 출마할 마음이 없을 때만 나와야 돼요. 평론을 하려면. 그렇죠. 근데 그분들 결국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짙은 분들이 아니 저 진성호부터 봐봐. 그러니까요. 어떻게 진성호 전 의원이 예. 정치평론가로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강용석 봐봐. 강용석도 지금 정치평론을 한다니까? 저는 그 사람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네. 예. 아니 강용석 변호사는 예.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예. 아직 출마를 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근데 문제죠 그거는. 무소속 출마를 해도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꼭 비단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지. 이 사람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괜히 또 우리 방송이라는 그런 공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사전 선거운동. 그런 얘기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무슨 평론을 할 거면 전 새누리당 의원, 전 조선일보 그렇죠. 기자,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전 청와대 이렇게 나가야지. 예. 왜 정치평론가로 종편에서 그렇게 맹활약을 하시는지. 예. 지금 제가 TV조선 이분 얘기했지만 이분도 그런 이력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방송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어떤 평론가 여자 장사하고 있어요. 너 여자 장사 그만해라. 내가 경고한다. 너 여자 장사 계속하면은 아니 너 그때 내가 깔 거야. 저번에
우리한테 제보한다더니 왜 제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음 주까지 보고 네. 여자 장사 계속하면은 그때는 제가 깔 겁니다. 예. 아주 개망신을 시킬 테니까 여자 장사 그만해. 아니 까지 말고 우리한테 넘겨. 제보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 강남 그 신사동에서 여자 장사하고 있지? 그래놓고 TV 나와서 뭐 무슨 나라 걱정하더라. 너나 자라 이 새끼야. 아이 진짜 여자 장사하는 새끼 가만 안 둡니다. 우리한테 넘기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팀이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미디어 오늘 민동기 편집국장과 함께한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할 텐데 8월이군요. 8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